대통령 탄핵 소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지 나흘째인데요. 거부권 행사, 인사권 등 권한대행의 책임과 역할의 한계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국회에서 지난달에 강행 처리됐던 법률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제2요구권 행사 여부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당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 이송된 지 이제 15일 안에 이제 처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21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 거부권 행사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등등 어떤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각부 장관하고 같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도 당연히 그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문제점을 삼으면서 심지어 거부권 행사하면 뭐 탄핵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거부권이라는 건 기존의 어떤 정책의 변화를 방지를 하는 현상 유지적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적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법안 자체의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기존의 양곡관리법을 왜 그 제2요구권을 했냐면은 이게 일정 시세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정부에서 강제 수매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그 양곡 그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새로운 어떤 업종으로 전환을 자연스럽게 좀 해야 되는 것을 정부가 강제 매수를 수매를 해버리면은 업종 전환 내지는 어떤 농작물에 대한 어떤 다른 어떤 전환을 할 필요가 없을 이런 어떤 시장 경제 질서의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어떤 법안이 되는 거고 특히 이번에 새로 들어온 2개의 법안 즉 국회법과 국회 정감정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만약에 시행되면 예를 들면 지금은 국정감사에서만 뭐 기업인이라든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제는 국회가 뭐 청문회다 뭐 상임 모두 이제 강제적으로 와야 되고 또 국회가 원하면은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강제적으로 공개되게끔 돼가지고 중국이라든지 해외 기술이 그대로 유출될 우려가 있고 국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산의 그 자동 부의권을 없애서 얼마든지 예산 심의를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회가 대립이 되면은 언제 예산이 끝날지도 모르는 즉 2014년도부터 어떤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이게 예산의 자동 부의 제도가 생긴 건데 이걸 없애도록 하는 것은 막대한 어떤 국론 분열과 어떤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또 현상 유지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은 행사돼야 된다. 우리 홍 의원님 말씀 비교적 합리적이시죠. 뭐 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과거에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회를 대했던 국회에 임했던 이 태도와 그다음에 방식들 그 과정에서 태어났던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법률들 그다음에 특검법들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서 많은 특검법들 이제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던 것들이겠죠. 일체의 여야 간에 법안이 올라오면 여당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해서 그 논의를 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과하다 이거는 국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 시장 경제라든지 기업의 활동들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전례가 없는 유례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조항들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서로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해서 뺄 건 빼고 그럼 대안으로 네. 또 더 첨가할 것들은 첨가하고 조정할 것들은 조정하고 이게 국회에서 일어나는 입법 과정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강행 처리라고 했지만 야당은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민주당만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예. 야당 6개 야당은 어느 정도의 합의를 거친 거죠. 예. 여당만이 아예 그냥 합의 자체를 협상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예. 그러면 야당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연히 위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니 무조건 거부권을 네. 그렇게 행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이재명 대표가 그 국정 협의체를 네. 구성해서 국정협의체. 하자고 하는데 네. 지금 주권당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네.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을 지금 비상한 시기에 네. 비상한 정국에는 정말 예.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야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예. 또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행과 함께 예.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 권력을 이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정말 통 크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문제도 예.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간에 좀 협상이 좀 필요하다. 무조건 거부권은 그렇죠. 곤란하다. 예. 그리고 직무정지되기 전과는 달라야 된다. 그럼요. 이런 이제 우리 조언을 국민들도 주셨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또 다른 대행체제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된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인용이든 기각이든 지금 헌법재판관 이제 전체 9명이 이제 정원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3명이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3명에 대한 임명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여야가 채우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추천까지 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던 차에 계엄 사태가 있었고 지금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된 탄핵 소추가 됐고 직무가 정지가 된 그런 상태고 권한대행 체제인데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뀐 그 배경을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추천되진 않았죠. 예. 추천되지는 않았고 일단은 거론이 됐죠, 세 분 여야에서. 이제 거론이 예. 이제 되면서 이제 인사청문회라든지 청문회가 이런 남아있죠. 거를, 절차가 남아있죠. 예, 이런 것을 어떻게 네. 하자고 계략적으로만 좀 이야기된 예. 상태입니다. 지금 불행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이 지금 3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어떤 헌법학계에서 통설은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적 그런 기능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떤 장관 이상의 어떤 고위직의 임명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한다는 게 현재까지 어떤 통설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관례 선례가 쌓여가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인데 네. 사실은 지금 장관 임명조차도 원칙적으로 지금 권한 대행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데 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17년도 민주당 측에서 당시 한교안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민주당의 추미애, 박범계 또 이제 우상호 의원 등등이 강하게 권한 대행은 헌법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반대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당시 한교안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이 이제 임명을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제 헌재에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4월달에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즉 거리가 아닌 권한 대행 시절에 거리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선례감에 쌓인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거리 이전에는 못했고 못하고 거리 이후에는 권한 대행이라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관례로 중요한 관례로 만들어진 겁니다. 탄핵이 인용된 뒤에 임명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탄핵 인용이 돼서 거리가 된 이후에 했고 이전에는 민주당의 강한 주장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관례가 쌓여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또
할 수 있다, 해야 네. 된다 이렇게 주장은 앞뒤가 알겠습니다.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야당은 뭐 터무니없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임명 안 하면 이것도 이제 그 한덕수 대행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홍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죠. 그 제한된 권한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위임 권력으로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헌법 체계에서 헌법이 그 권한으로 헌법적 권한으로 임명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네. 대법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감사원장 등 예. 있죠. 예. 또 특히나 이제 헌법재판관은 예. 이 그 국회에서 추천권자들이 각각 다릅니다. 예. 국회에서 세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대법원에서 세명하고 대통령이 세명을 하거든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추천권, 예. 추천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표결을 해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추천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예. 대통령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 국회 세 절차를 분이 거쳐서 그렇습니다. 국회 국회 추천 추천몫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법원장 추천몫 이런 것들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국회에서 청문회 거쳐서 표결해서 거치면은 예.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달리 봐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런 경우는 같은 임명권이지만 헌정 질서를 중단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입법 재정권 당시의 재정권자들이 예. 그런 것까지 정치적 상황까지를 다 고려해서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조직 체계고 또 임명 체계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해버리고 예. 과거에 민주당이 그렇게 민주당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졌지 않았냐. 예. 형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내용들까지 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이 헌법적 그 위헌 판단을 하게 되는데 6명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이 중대한 사안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그것도 3분의 1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한다? 예. 그거는 그거야말로 반헌법적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사안도 상당히 그런 정도의 권한, 그런 권한은 유임권자라고 해도 대행에게 있다. 이게 알겠습니다. 헌법학자들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의 이 그 해석이고 알겠습니다. 또 그게 합리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 문제도 있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풀어야 할 또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우원식 의장하고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 공감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연일 어제 그제 국정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은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오후에 4시 반에 의장과 이제 권성동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서 시급히 좀 풀어야 될 현안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국정협의체를 일단은 그 권성동 대표가 이제 반대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국정협의체 같이 이제 여야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권성동 대표가 왜 반대를 했냐면 지금 인식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 국회 2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정협의체를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치 이제 뭐 그 대통령 탄핵이 뭐 결정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협의체 그러나 이제 주도권은 가져가도 좋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 여당은 국민의힘이 맞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왜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탄핵을 서둘러서는
반드시 후폭풍이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왜 탄핵을 서둘러서 이런 어떤 헌재 재판관들도 이렇게 이제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서 빨리 탄핵을 해버리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탄핵이 이런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정당성에 대한 어떤 평가 문제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탄핵을 하고 또 헌재 이런 구성도 완성을 했으면 이런 어떤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 지금 이미 벌써 탄핵을 해버리니까 예. 이런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언론 보다 보니까 헌재에서도 6인으로 지금 이제 심리를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지금 오늘 회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인에서 심리는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예. 심리가 가능한 것은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예. 헌법 소원으로 가처분해서 가처분했죠. 받아들여졌는데 네. 이 이진숙 위원장 케이스가 그대로 지금 대통령 탄핵 케이스로 지금 이제 연결될 수는 없는 것이죠. 심리 정족수가 그 사안에도 해당되는지는 또 따져봐야 된다. 개인적인 이런 어떤 케이스인 것이죠. 네. 자, 지금 질문이 제가 이제 오늘 우원식 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데 여기서 좀 다뤄야 될 시급한 사안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주 기민하게 또 아주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비상시기입니다. 예. 어쩌면 이게 지금 그 심리혁명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혁명의 시기라고도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미국은 지금 정권 교체기에 있어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그 캐릭터는 또 벌써 이게 이 세계 어느 나라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캐나다조차도 지금 거의 그 혼란 지경에 빠져갖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 재무부 장관 그 사표를 했더라고요. 총리하고 해결 방식의 차이점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나라가 캐나다가 벌컥 뒤집혀진 거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러는데 우리가 좀 잘 대비해야죠. 우리는 지금 이게 도대체 지금 그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이 주식시장이 화랑인데 우리는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환율은 환율대로 그다음에 경제는 경제대로 주식시장 그다음에 수출은 수출대로 지금 반도체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골목 경제 말할 것도 없지만 지방에 지금 화학이라든지 이런 공단들 지금 우리 여천공단만 해도 화학공단인데 지금 롯데화학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이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냥 탁상에서 앉아서 생각하는 것하고 직접 현장하고는 이름 말할 수 없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 거의 경제인들 포함해서 공황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원식 의장께서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하면서 이 대책 머리 맞대는 것은 우원식 의장 아주 지혜롭게 또 지도자분 품격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 문제를 중요한 건데 우선적으로? 그럼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국회에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그렇지 않습니까? 주도권은 그럼 당신들이 가져라.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여야가, 그 다음에 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그게 지금, 감정에. 알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는 오후에 우원식 의장 주재로 서로 같이 또 머리를 맞댄다고 합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통크게 또 국민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결정을 해서 그런 한덕수 총리도 얼마나 그러면 편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여당이 정말 한 가닥 더 들어가면은 지금 여당을 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부가. 그런 문제까지도 다 여당 대표라면은 헤아리고 또 심사숙고해서 통크게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을 좀 안심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좀 차근차근 예, 해나가는 그런 그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